이제 다시 세월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순주님과 함께 검찰 수사의 문제점,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첫 번째 시간으로 되짚어봤고요. 이번 주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주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네.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야기를 좀 듣다가 말았고 네. 그만큼 그 수사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근 나온 세월호 뉴스를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가장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 해체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방청하고 해경청을 해경. 신설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네. 일부에서는 또 그 뭐 야당들이 국민 안전을 뭐 버리는 처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고 세월호 사건 자체를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경이 해체됐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하고 이제 논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해경 해체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 뭐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건 그거는 뭐 역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와 똑같이 그때 한참 해경 해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넷상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해경은 원래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한다거나 우리 어민들에 대한 보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강화하는 대책이나 이런 이제 계획을 당연히 세워서 뭐 문제 있는 해경들은 처벌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더 기능을 더 추가해서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해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중국 어선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그냥 당연히 해경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해경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안전처 크게 뭐 한 게 있나요? 근데 지금까지? 문자 같은 거 보내주죠. 그때 문자 안 오지 않았나요? 지진 있었을 때 그때 한참 예, 문자 지금 안 왔다고 TV에서 계속 떴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네. 예를 들어 우병우나 네.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경들을 과실치사 그걸로 안 몰고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해경 해체잖아요. 네. 그 정도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난.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예, 해경 해체를 한다고 먼저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박근혜가 해경 해체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때 그 풍문이 최순실하고 면담을 한 후에 해경 해체를 발표를 했다는 기사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왜 해경 해체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유를 몰랐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을 좀 면피를 해서 넘어가 보자라는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보도에는 황교안이나 우병우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부분은 국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네. 해경 해체는 그 당시도 어마어마한 쇼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앞뒤가 거예요. 안 맞는 이거. 거죠. 예. 예, 어불성설이 예. 뭔 소린가 다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다뤄서 아는 건데 해경청 자체가 원래 인천에 있다가 저기 세종시로 옮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분들이 그거 반대 막 하고 해경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게 맞지 어떻게 맞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지금 인천으로 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세금을 자꾸 썼는지 해경 쪽 움직이는 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천 바닷가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거였죠. 것인데 그거를 네. 내륙으로 옮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네.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다시 해경청이 부활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 된다더라 하면은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다시 인천으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영숙 님이 확인됐고요. 이분은 이제 옷 속에 그대로 유해가 거의 보존돼 있었기 때문에 예. 주머니에 신분증 가지고 계셔서 예, 아드님께서 발견하자마자 이제 옷도 똑같은 걸 입고 계셔서 우리 어머니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허다윤 양도 얼마 전에 DNA 확인됐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5분 남는 거네요. 네. 뭐 6월 말쯤까지는 세월호 선내수색이 끝날 거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색할 때까지 해야지. 그렇죠. 어떤 시점까지 그걸 마무리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다 일단 지금까지 온 국민이 원하는 게 그 9분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년이 넘은 지금까지. 근데 수습 그러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수습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세월호와 같이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근데 지금 수습된 분들로만 보면은 사실 탈출하려다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허대문령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칸에서 나 수습이 됐잖아요. 근데 화물칸은 아예 그냥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 탈출을 하려고 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는 탈출하려고 하는 거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유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했던 정확한 탑승 인원이 사실은 100% 아니라고 보면 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유해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크게 우려가 되는 게 그거죠. 화물차들이 많이 이제 선적이 됐는데 보통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그 운전자분들이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보통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은 배우자분하고 같이 가시거나 해서 뒤에서 주무시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를 그 화물차 기사분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배에 세월호에 탑승하고 나서 선실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차에서 주무신대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네, 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뭐 그게 수학여행이었던 네. 뭐 이사였던 무슨 네. 직업에 동창회도 관련- 가셨죠. 네. 직업에 관련된 여행. 거든 간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요. 살려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으니 뼈라도 찾아달라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날짜를 정해놓고 몇 월 며칠까지 안 나타나면 나는 몰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참 지금 뭐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죠. 그래서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빨리 정리를 자기네 딴에는 해야 자기 스스로가 안전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가가 국민들한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왜 보도가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주 이익이라든지 네. 관련된 그 법들이 지금 이렇게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게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보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은 네. 이상하게 세월호 사건만 나오면 발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색팔색을 하고 알레르기가 좀 심한 그런 상태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정권 초반에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의도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청문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드가 터졌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알자회 연관된 그 핵심 군 간부들이 뭐 120명 정도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국정원 또 개혁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죠. 국내 쪽은 다 폐지를 하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또 이제 검찰 쪽에서도 또 이제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빵빵빵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준비를 지금 당장 세월호 얘기는 안 나오죠. 진실규명이 뭐 어떤 기구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뭐 법을 해가지고 상정을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이제 그거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준비를 그래도 관련된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특위가 있잖아요. 더민주의 세월호 진실규명 그 TF 팀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급 조절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세월호 이슈랄까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게 가장 자유한국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완강하게 밀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저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막 띄우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한참 청문회 전국이라서 네.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고. 근데 어차피 순서가 제가 보기에도요. 그 지금 상황에서 세월호를 재조사를 하겠다라고 해도 일단은 지금 검찰이 저는 지금에 있는 검찰이 세월호를 재조사한다면 저는 그 결과를 솔직히 믿을 수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일단은 경찰 먼저 청소를 좀 해놓고 그리고 재조사를 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손주님이 확실하시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최근 소식이었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세월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순주님과 함께 검찰 수사의 문제점,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첫 번째 시간으로 되짚어봤고요. 이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깜짝 놀란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왜 해경 해체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이유를 몰랐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상황을 좀 면피를 해서 넘어가 보자라는 그냥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 단정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보도에는 황교안이나 우병우가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하는 부분은 국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 네. 해경 해체는 그 당시도 어마어마한 쇼킹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앞뒤가 거예요. 안 맞는 이거. 거죠. 예. 예, 어불성설이 예. 뭔 소린가 다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다뤄서 아는 건데 해경청 자체가 원래 인천에 있다가 저기 세종시로 옮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분들이 그거 반대 막 하고 해경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게 맞지 어떻게 맞죠.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지금 인천으로 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세금을 자꾸 쏟는지. 해경 쪽 움직이는 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천 바닷가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죠. 원래 정상적인 거였죠. 것인데 그거를 네. 내륙으로 옮겨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지. 네.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다시 해경청이 부활하거나 이렇게 되면 예,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이 된다더라 하면은 이제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다시 인천으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영숙님이 확인됐고요. 이분은 이제 옷 속에 그대로 유해가 거의 보존돼 있었기 때문에 예. 주머니에 신분증 가지고 계셔서 예, 아드님께서 발견하자마자 이제 옷도 똑같은 걸 입고 계셔서 우리 어머니구나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고 허다윤 양도 얼마 전에 DNA 확인됐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5분 남는 거네요. 네. 뭐 6월 말쯤까지는 세월호 선내수색이 끝날 거라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곳을 다 수색할 때까지 해야지. 그렇죠. 어떤 시점까지 그걸 마무리한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다 일단 지금까지 온 국민이 원하는 게 그 9분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3년이 넘은 지금까지. 근데 수습 그러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수습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세월호와 같이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근데 지금 수습된 분들로만 보면은 사실 탈출하려다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허다윤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칸에서 나 수습이 됐잖아요. 근데 화물칸은 아예 그냥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는 글쎄 탈출을 하려고 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는 탈출하려고 하는 거는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제 유해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했던 정확한 탑승 인원이 사실은 100%는 아니라고 보면 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유해가 나올 수도 있을. 이제 다시 세월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공순주님과 함께 검찰 수사의 문제점,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첫 번째 시간으로 되짚어봤고요. 이번 주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순주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지난주에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네. 검찰 수사의 문제점 이야기를 좀 듣다가 말았고 네. 그만큼 그 수사의 문제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최근 나온 세월호 뉴스를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가장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 해체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방청하고 해경청을 해경. 신설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 네. 일부에서는 또 그 뭐 야당들이 국민 안전을 뭐 버리는 처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고 세월호 사건 자체를 면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경이 해체됐던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하고 이제 논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해경 해체를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 뭐 사회적인 책임이다라는 건 그거는 뭐 역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와 똑같이 그때 한참 해경 해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증거를 다 없애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넷상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크게 우려가 되는 게 그거죠. 화물차들이 많이 이제 선적이 됐는데 보통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그 운전자분들이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보통 혼자 가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은 배우자분하고 같이 가시거나 해서 뒤에서 주무시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있고 인터뷰를 그 화물차 기사분들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보통은 배에 탑승 세월호에 탑승하고 나서 선실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차에서 주무신대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네 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뭐 그게 수학여행이었던 네. 뭐 이사였던 무슨 네. 직업에 동창회도 관련- 가셨죠. 네. 네. 직업에 관련된 여행. 거든 간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요. 살려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셨으니 뼈라도 찾아달라라고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날짜를 정해놓고 몇 월 며칠까지 안 나타나면 나는 몰라라고 얘기하는 이게 참 지금 뭐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그 밑에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죠. 예, 그래서 아직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뭔가 빨리 정리를 자기네 딴에는 해야 자기 스스로가 안전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가가 국민들한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왜 보도가 안 나오는지 궁금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국조 이익이라든지 네. 관련된 그 법들이 지금 이렇게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해경은 원래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을 한다거나 우리 어민들에 대한 보호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뭐 강화하는 대책이나 이런 이제 계획을 당연히 세워서 뭐 문제 있는 해경들은 처벌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더 기능을 더 추가해서 훈련을 시킨다거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해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민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중국 어선 어떻게 단속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해경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해경은 처벌을 해야 되지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안전처 크게 뭐 한 게 있나요, 근데 지금까지? 문자 같은 거 보내주죠. 그때 문자 안 오지 않았나요?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한참, 예, 문자 지금 안 왔다고 TV에서 계속 떴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네. 예를 들어 우병우나 네.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국가의 책임이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해경들을 과실치사 그걸로 안 몰고 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해경 해체잖아요. 네. 그 정도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게 엄청난.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요. 네. 예.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예, 해경 해체를 한다고 먼저 다른 사람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박근혜가 해경 해체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때 그 풍문이 최순실하고 면담을 한 후에 해경 해체를 발표를 했다는 기사도